지난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누구를 위한 재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답 없는 아빠를 부르는 어린아들의 문자 메시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백모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희생된 피해자 아들의 휴대전화 사진입니다. 중국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망상에 빠진 백 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피해자 아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유족 측은 1심 선고에 앞서 백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매일매일을 극단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절대 심신미약의 형사적 감경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백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버텨 구인 절차를 거치느라 2시간 30분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일본도를 미리 구비해 범행을 계획했고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을 봤을 때 감경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뒤늦게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심리 과정에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계획적인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진짜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오늘 하루 관심이 쏠렸던 이슈들을 모아서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오늘의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돌아오지 않는 답장, 그리고 전과 12범의 하소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해 사건. 어린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가해자 백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초등학생 큰아들은 여전히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아들과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던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올해 4학년이 되는 큰아들은 최근까지도 아빠에게 빨리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돌아왔던 아빠의 답장은 지난해 이후 끊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백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번 마주친 A씨가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 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폭력 사태로 직원과 당사자를 제외하곤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는데요. 유족들은 재판에 앞서 온 세상이 탄핵에 집중돼 있지만 가족의 억울함을 알려달라는 서신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횡설수설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도 유족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듯한 그런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냥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유족들한테 뭐 사죄한다는 말도 안 했냐 그랬더니 할 거다. 이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법정에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울부짖으면서 얘기했는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백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수차례 단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족들은 가해자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줄곧 유족들과 가해자 가족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유족들은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 같은 아파트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두 남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을 숨지게 한 남성은 28살 최성우. 이렇게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일면식도 없던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는 유족의 요청에도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의 공소장을 비교해보면 망상에 빠졌다, 범행이 잔혹했다는 면에서 비슷한데 왜 이렇게 정보 공개 여부가 달랐던 건지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 나옵니다. 지난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28살 최성우에게 살해당한 70살 A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검찰은 최성우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A씨가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166cm에 44kg였고요. 정말 그냥 노약자 그 자체예요. 말이 안 되죠. 해칠 수가 없어요. 서울 북부지검은 살인 혐의가 중대하고 수법이 잔인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성우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비슷한 지난 7월 일본도 살인 사건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도 가해자가 자신과 마주친 이웃이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진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유족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도 가해자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족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피해자 유족의 2차 피해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또 검찰과 경찰마다 별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례들이 쌓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자의적인 그런 어떤 판단, 그걸 갖다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을 크고. 전문가들은 신상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영장제도처럼 단일 절차로 심사받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현광현입니다. 오늘 하루 관심이 쏠렸던 이슈들을 모아서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신상공개 촉구 그리고 수상한 한우 불고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 달 전 두 아이를 둔 40대 가장이 집 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렀던 겁니다. 이 남성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지난달 29일 밤 11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살해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이웃이지만 친분은 없던 3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날 길이만 75cm에 달하는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두른 겁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은 B씨가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는데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본 겁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잔혹한 범행에도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가해자 인권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재판 단계에서라도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10살, 4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던 피해자 A씨.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만간 여름 휴가 여행을 떠나자고 즐겁게 나눴던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실로 막 뛰어내려옵니다. 오른쪽 어깨를 이미 한 대 맞았어요. 경비실에 대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래요. 그 순간에 그 악마 같은 님이 다 뒤따라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을 했어요. 거기서 그 큰 칼을 위로 치켜들고 사람한테 내리치는 거 있죠. 쓰러진 사람한테까지 계속했어요. A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할 걸 했다는, 아니 부모는 와서 뭐 얼굴도 안 보여주고요. 창문만 열면은 바로 정문 앞이에요. 흔적 그런 것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유족을 더 힘들게 한 건 수사기관의 가해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일 가능성,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고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차 피해를 막아준다고요? 저 진짜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왜? 가해자들의 인권은 있고 죽은 사람은 이미 갔으니까 인권이 없다는 건가요? 유족들은 인권이 없는 건가요? 누가 이거를 설명해 줄 거죠? 또 B 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살해 도구로 사용한 만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허술한 도검 허가 제도도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B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남성은 3년 전부터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어 다른 남성이 쫓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 남성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가해 남성은 잠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합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 주민 A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백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백 씨는 대기업을 퇴사한 뒤 복직을 위해 정치, 경제 관련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씨는 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A씨를 마주치게 되자 A씨를 스파이로 생각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씨에게는 모욕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백 씨는 범행 전날 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이 무인 카페를 찾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배심원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는 국민 참여 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백 씨는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A씨 유족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거의 그냥 눈물로 좀 지내고 있고요. 저희가 한다면 또 몰라.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백 씨의 아버지도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백 씨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적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공익적이라면 양자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A씨의 유족은 백 씨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